친환경 설계 기법 발표 시간입니다. 세파이라 아키텍처 시스템스는 건축물의 성능 중심 디자인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자들을 위한 에너지 분석 솔루션입니다. 이 툴의 주요 기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설계 기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림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테크놀로지랩 김현기 친환경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제 제일 마지막 세션이네요.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기 좀 어둡고 그리고 이제 좁은 대기실에서 이제 혼자 있다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예,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세파이라를 활용한 친환경 설계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림건축 친환경 팀을 맡고 있는 김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참 이거 어떻게 넘기죠? 예, 저한테 드리겠지만 이걸 안 주셨네요. 저는 이렇고요. 우리 정림건축에서는 2016년 4월에 세파이라를 처음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세파이라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목차 없이 바로 시작할 거고요. 저는 이번 PT를 준비를 하면서 이 세파이라의 소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요. 우리 전 국민의 검색 엔진 N 검색 엔진으로 요 세파이라를 검색을 해보니까 뭐야 이거 꼴랑 34건 나와요. 꼴랑 34건. 방금 전에 발표하신 VLL 검색해 보니까 지식인만 2,476건이 나옵니다. 세파이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블로그, 이미지, 전문 정보 다 합쳐서 34건, 지식인은 당연히 빵건이고요. 한마디로 저 세파이라를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거나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건축을 선도하는 그런 다수의 500여 개 이상의 건축 설계 사무소,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좀 이제 흥미로운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파이라를 활용하는 설계 사무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범 건축도 세파이라 쓴다는데 저 범 아닌가요? 저 보신 범이 아니라 밤이에요, 밤.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없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파이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 우리한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최근 리뉴얼된 홈페이지에는 우리 정림건축이 있겠지 하고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어요. 딱 우리 정림건축이 있나 없나만을 보러 들어갔었죠. 세파이라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PBD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PBD, 성능 중심 설계라는 것은 디자인 과정에서 계획 안의 성능 수준과 영향 요소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수많은 성능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건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 뭐가 중요하냐, 어떤 제약이 있느냐를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제약들을 극복하는 그런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런 성능 중심 디자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대표적으로는 소방이나 아니면 MEP 분야에서 있었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건물의 성능이라는 범주에 지속 가능성이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건물의 성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건축가들은 이제 이런 조건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건축 설계 과정에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입을 누가 주도했건 결국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능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건축가가 아니라 엔지니어 아니면은 소위 전문가라 부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요. 건축 설계 과정에서 초기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최종 도서 납품까지는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각각의 의사결정들은 다 건물의 성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자꾸 잘못 누르고 있네요. 그 중에서 이 설계 초기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건물의 성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물의 성능은 어떤 대지의 사이트의 선정 아니면 건물의 배치, 향, 그리고 형태
외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주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는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한번 결정이 되면은 건물의 전생에 걸친 성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건축물이 금수저냐 흙수저가 되는 거는 바로 요 건물 초기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 우리가 흔히 패시브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이 요소들은 누가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예, 당연히 이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건축가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가들이 설계 초기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이 건물의 성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거꾸로 말하면은 건축가들은 이 건축물의 성능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보는 사실은 건축 바닥에 있어서 이제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친환경성에 대한 것을 통합하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건축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건축가들은 그 자신들이 건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면서 왜 그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일 먼저 일단 바빠요. 또 이게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진짜 미칠 듯이 바쁘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검증을 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늘상 하는 거에서 그 툴을 사용하는 게 이미 벗어나 있는 툴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저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툴을 익히고 이걸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건축가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량적인 의미 있는 결과를 준다고 하더라도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성능에 대한 수치를 받았을 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행하게도 전문가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건축가의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시뮬레이션 툴이 아니라 디자인 툴입니다. 어떤 분석된 그런 결과만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건물의 상태가 어떻고 무엇을 해야지 건물의 성능이 높아지는지를 안내해주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통적인 설계 프로세스 안에서 활용 가능한 그리고 건축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성능 영향을 전달해주는 설계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 건축가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는 있지만 못 해왔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도구가 있으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능 중심 디자인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세파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능 중심 디자인을 위한 건축물 설계 도구입니다. 이 세파이라는 아키텍처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은 스케치업, 루비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제 뒤에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기 전에 이 세파이라에 대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들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우리가 늘상 하는 설계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케치업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접근성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최소한의 입력 조건,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속도, 많은 대안, 그리고 PBD를 위한 반복적인 검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의사결정에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분석한 다음에 곧바로 즉시 사용 가능한 매력적인 시각적인 결과물을 제공을 하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파이라를 사용을 하면 이 건물 성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이 큰 설계 초기 단계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제가 이거를 PT를 막판에 조금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세파이라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세파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초기 단계의 성능을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디자인 툴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케치업 그리고 레빗에 대한 플러그인을 지원을 하는데 오늘은 당연히 스케치업에 대한 얘기니까 스케치업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게 되면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어떤 대안들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고 또 내가 어떤 건축 설계 요소를 선택을 했을 때 성능 수준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타나는지 또 검토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분석이 가능합니다. 세파이라를 사용하면 이렇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세파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이 아니라 디자인 툴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대충 세파이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세파이라를 활용한 친환경 설계를 일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선정한 사례는 바로 이렇게 그 세 개의 메스 대안이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은 요 세파이라에 대한 활용은 이거보다 훨씬 전 단계 아니면 훨씬 후 단계에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세파이라가 갖는 그 좀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디자인 설계 과정을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초급 과정은 설명드린 것처럼 스케치업 루비를 활용한 그런 활용 방법이고요. 이것은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건축가라면은 누구나 쉽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스케치업 루비는 기본적으로 그 모델링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모델링에 대한 기능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석과 자연 채광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파이라 루비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간단한 단순한 모델링을 하고 다음으로는 면의 속성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능을 설정하거나 선택만 하면은 바로 분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스케치업 그 세파이라 루비의 기능과 분석 기법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있던 그 세 개의 메스 모델이 있고요. 이것을 그 이제 그 심플한 단순한 면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세파이라의 실행은 그 다른 루비와 마찬가지로 확장을 통해서 실행시키고요. 저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그 세파이라 루비의 화면입니다. 지역을 설정을 하는데 지역은 제가 얼마 전에 놀러 갔다 온 여수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일단 좀 지우고 그리고 면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면 속성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쪽은 벽체니까 벽체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면에 대해서 벽은 벽, 그리고 창은 창으로, 지붕은 지붕으로, 그리고 바닥은 바닥으로, 그리고 외피가 아닌 부분은 쉐이딩으로 입력을 합니다. 모델링이 일단은 잘 됐네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초 메스 모델링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창을 만들어 줍니다. 그냥 대충 한 창면적비 한 50% 정도로 창을 다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설정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애슐의 기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부, 남부, 제주 지방에 대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성능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남부 기본안으로 설정을 합니다. 한번 저장한 성능은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바로 불러와 가지고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은 결과가 나왔네요. 저 결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잠깐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돌리고 바뀌었죠.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돌렸습니다. 이 세파이라 어플리케이션 그 플러그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은 그 설명드린 것처럼 그 데이라이팅에 대한 분석을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이 레디언스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연간 평균 조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층만 볼 수도 있고요. 또 벽체를 세워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결과물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 친환경 설계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알트 1, 2, 3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막힙니다. 일반 건축가 여기서 막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알트 1 봤더니 숫자가 제일 작네요. 그럼 저거를 선택하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알트 3를 봤더니 숫자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럼 내가 좀 성능을 조금 더 높이면 저걸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성능을 높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니면은 건축가는 알트 2를 밀고 싶었는데 분석을 했더니 104네. 이거 그럼 디자인적으로 내가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거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설계를 위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뭔가를 검토를 할 때 현 단계에서의 잠재적 영향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다음 단계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성능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 분석을 했을 때 대안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단점이나 제약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예, 뭐 볼 것도 없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고요. 거꾸로 말하면 저 나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지금 현재 단계가 저 방위와 형태를 결정을 하는 단계라면은 저것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저 다음에 어떤 것을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저 단계에서 최적의 안을 고민을 해서 선정을 했고, 그 선정한 것은 이미 뒷 단계에 이미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성능이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가는 순간 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속 가능한 성능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현재 안의 단점이 뭐고 그 단점을 머릿속에 두고 설계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단점이 있었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지 이런 지속 가능한 설계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성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했어요. 성능은 근데 이게 제일 좋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디자인 성능 좋기는 한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안 되네. 또 하다가 또 다음 단계가 이거 공사비 때문에 좀 안 되겠네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절대적인 성능이 이제 요 한 중간에서 한 밑 정도로 왔고요. 나머지 한 개 프로젝트는 그냥 사이트 입지 조건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했대. 좋아졌네. OR이 이렇네. 법규 코드가 이렇네 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식으로 해서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잠재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일까? 저는 항상 저 왼쪽 편이 가장 잠재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각종 조건들이 안 좋았을 때는 언제든지 가장 안 좋은 조건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사적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이 PT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한 그 제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약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경색이 그 RGB 값이 22422525예요. 그러니까 회색 배경에다가 저 밑에는 저 하단 저 이상한 형태의 저 하단과 이제 저 색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PT 색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게 느낄 수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요 PT를 만들었어요. 다시 세파이라로 돌아와서 이 세파이라는 우리의 이러한 결정을 굉장히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이제 저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먼저 왼쪽 편에 나오는 저 분석 결과는 우리 건물에 어떤 요소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일단은 크기는 그 영향의 정도고요. 색깔 붉은색은 악영향, 녹색은 좋은 영향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붉은색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클릭만 하게 되면은 저 붉은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성능을 바꿔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꼭 어떤 그 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 세파이라는 그 디자인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합니다. 저 왼쪽 편에 있는 저 성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건물이 갖는 특성상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디자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오른쪽과 같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 해결 방안이 적용된 이런 건물 사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세파이라 루비를 활용해서 더 한 단계 넘어선 그 친환경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하는 Alt 3으로 선정을 했고요. 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구나. 성능을 바꿔서 돌렸더니 91이 됐네요. 93에서 성능이 좀 좋아졌네요. 다음으로 뭔가 좀 바뀌었으니까 다음으로 영향이 큰 거를 성능을 높였더니 88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만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디자인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남측 일사를 좀 바꾸기 위해서 창면 적비를 창을 갈라서 벽으로 만들고 쉐이딩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고 또 한번 돌리면은 뭔가 바뀌었는데 일단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세파이라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적인 방향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적용이 된 건물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세파이라 루비를 통한 그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분석은 했는데 뭔가 좀 대안들도 좀 만들어보고 싶고, 내가 설계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 추적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파이라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기능을 이용한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세파이라 웹 어플리케이션은 요 세파이라 루비에서 일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는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대안, 그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더 많은 전략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파이라 루비에서 웹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루비에서 업로드를 시키고 유저 로그인을 하면은 바로 웹으로 넘어갑니다. 세파이라 웹으로 넘어가면 당초 그 스케치업 플러그인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대안 설정, 아니 방위별로 성능을 설정을 하거나 설계 수준별 민감도를 분석을 하거나 등등 요 밑에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새롭게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세파이라 웹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세파이라 웹 어플리케이션 그 화면이고요. 먼저 이제 어떤 대안을 선정을 하기 전에 아까 Alt 1, 2, 3이 있었죠. 일단 Alt 1, 2, 3을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과연 내가 그 다른 성능을 계속적으로 그 향상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이 향상됐는지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그 아까 Alt 1과 Alt 2까지 일단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렀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돌리면은 수치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Alt 1, 2, 3가 다 나왔네요. 이제 적어도 이제 비교 대안으로 넣고 그럼 하나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성능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창호의 SHGC를 0.2에서 0.6까지 5단계로 바꿨을 때 내 건물이 갖는 에너지 비용과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졌나. SHGC가 한 0.4 정도 되니까 일단 제일 낮아졌네요. 다음으로는 한번 남측만 창면 적비를 한번 바꿔볼까? 지금 55%니까 한 30%에서 55%까지 바꿨을 때 어떻게 나오나. 마찬가지로 비용 그리고 에너지. 작아질수록 낮아지긴 하는데 30%까지 해도 91% 정도. 그 SHC 0.4로 바꾸니까 92% 정도. 아니면 한번 남쪽에다가만 한번 차양을 설치를 해볼까? 차양의 내민 길이는 한 100mm에서 한 1000mm까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비용, 에너지로 봤을 때 한 300에서 한 500mm 정도 갔을 때 비용과 에너지가 가장 낮구나.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앞에서 봤을 때 SHC 0.4로 갔더니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네. 0.4로 바꾸고 하나를 돌리면은 그 SHC 0.4에 맞는 건물의 성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다른 대안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SHC 0.4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름을 적어 놓고요. 다음은 한번 벽체 열관료를 바꿔보겠습니다. 벽체 열관료 수치가 많이 있지만 한 0.2 정도에서 원래 얼마였죠? 한
에너지가 얼마일까? 내려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네요. 너무 내려가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적정 수준으로 한 0.23 정도로 맞춰봐야겠다라고 돌리면은 또 그 해당 그 대안에 대한 성능이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초기 대안부터 이 정도로 건물의 성능이 향상이 됐구나,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성능 분석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 분석에 대한 대안 설정을 하고 성능 분석에 대한 비교를 한 후에도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건물의 에너지나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HVAC 시스템에 어떤 것이 적용됐나, 그리고 효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냉난방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설계 초기 단계부터 HVAC 시스템에 결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들은 건물의 형태, 층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단계로 오게 되면은 다음으로는 세파이라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즈는 원칙적으로는 HVAC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는, 한마디로 이제 엔지니어를 위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엔지니어만을 위한 기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 세파이라는 아키텍처와 시스템즈 두 개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각자의 권한 하에서 분석을 수행을 하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는 우리 프로젝트 팀에 대해서 엔지니어를 프로젝트 팀의 일원으로 초대할 수가 있고요. 엔지니어가 바로 세파이라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세파이라 시스템즈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세파이라 시스템즈에는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다양한 HVAC 시스템의 타입을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 부분, 그리고 열원 부분에 많은 그런 세부적인 설정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그 세파이라 시스템 웹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미 2단계까지 오면은 이미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우리 건축가들한테 좀 핫한 아이템이죠. 저층부는 CAV로 하고 고층부는 VAV, 그리고 칠드빔, 그리고 바닥공조, 셋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아키텍처가 일단 저를 초대를 했고 일단 제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아까 선정을 했던 그 패시브 대안에서 두 가지 클론을 만들고요. 하나는 저층부로 CAV를 선택을 하고, 저층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층부만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고층부에 대해서는 여기는 분석하지 말아라 라고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층부로 설정을 하고요. 고층부도 저층부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저층부는 분석을 하지 말고 고층부만 분석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고층부에 대한 3개였죠. VAV, 칠드빔, 그리고 바닥공조였죠. 그러면 3개를 복사를 한 다음에 하나는 센트럴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 VAV, 또 하나는 한번 칠드빔으로 설정을 하고 HVAC 시스템 타입은 칠드빔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닥공조죠. 바닥공조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이 3개이기 때문에 그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총 3개를 만들어서 조합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저층부와 고층부를 조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조합을 시켰죠. 또 이름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요. 이름이 다 설정이 됐네요. 그러면은 한 방에 돌립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분석 결과가 잘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저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한번 3개를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에서는 패시브 칠드빔이 제일 유리하네요. 비용도 이 정도 봤을 때 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가 칠드빔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까지 갔을 때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이게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래봤자 단순한 프로그램이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과정인데요. 세파이라는 그 엔진 자체가 에너지 플러스 엔진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플러스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단계에서 설계자한테 피드백을 주기 위한 세파이라의 영역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에너지 플러스라는 것은 결국 설계자에게 분석된 결과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대신
그 결과는 훨씬 자세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파이라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디자인 빌더 아니면 오픈 스튜디오처럼 우리가 동적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그 사전 툴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플러스 엔진을 쓰기 때문에 세파이라는 어느 단계에서건 에너지 플러스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짧게, 정말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에너지 플러스를 활용해서 아월리 기반의 전력 요금을 상세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둔 그 분석 시트고요. 에너지 플러스로 아웃풋을 하고요. 예, 익숙한 화면입니다. 설정을 하죠. 이제 아월리로 돌아라 설정을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돌아라. 예, 아월리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텍스트 에디터로 가서 아웃풋을 조절을 하고요. 예, 쓸데없는 거는 다 지우고 제가 필요한 것만 넣는 거죠. 패실리티, 토탈, 퍼처스드, 일렉트릭 파워, 아월리로 돌아라 라고 하고 바로 돌리면 됩니다. 에너지 플러스는 늘 느려요. 예. 그러면은 결과가 나왔으면은 8760개의 데이터가 나왔네요. 바로 복사를 해서 아까 있던 시트에다가 붙여 넣고, 예, 요금제는 뭘로 할까? 고압 A에 예, 선택 E 요금,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쉽죠? 예,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세파이라를 활용해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그리고 상세한 에너지 분석까지 이 세파이라를 활용한 그런 활용을 예시로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이 빌딩 포인트 코리아에서는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파이라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계 초기 단계 초보자들을 위한 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가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초기 설계 단계에 초보자한테 최적화된 프로그램 맞는데 누가 사용을 하건 어떤 단계에서 사용을 하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이렇게 복잡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한번 세파이라로 한번 뭉개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알겠지만 이제 뭔가를 뭉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그 정림 건축에서 세파이라의 도입과 활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파이라에 대해서 처음에 접촉한 거는 16년 1월 27일이었고요.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을 하고 구입을 한 거는 4월 29일이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저 세파이라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저는 친환경 팀이고요. 정림건축 소속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문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설계팀과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팀처럼 같이 움직였죠. 정확히는 저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역을 완전 설계 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색깔이 유사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전문 부서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빌더나 EQST 아니면 에너지 플러스 같은 이런 동적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샘플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동적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에다가 이런 좀 이렇게 간단한 회귀 분석식을 적용을 해서 정말 단순한 그런 입력 조건만 넣게 되면은 바로 에너지와 비용을 그 산출할 수 있는 그 병적 에너지 시뮬레이션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기서의 그 병적은 그 왜 병이냐면요. 그 상상하시는 그 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입을 했을 때 이게 활용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가를 불렀어요. 우리도 왔죠. 그래서 자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봅니다. 건축가는 과연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냐, 전문가는 과연 이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합격이라는 게 이게 좋아서 합격이 아니라 어떤 좀 이게 가능성을 봤다는 것이죠. 이거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잘만 하면은 이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고요. 그 테스트 트라이얼을 거쳐서 또 한 번의 그 웨비나를 실시를 하고 이거에 대한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가 어떻게 업데이트 될 것이냐에 대한 각종 질의응답을 하고 14일을 검토하고 14일 협상을 하고 21일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세파이라를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매를 하게 된 그 목표 아니면 전략은 이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설계 조직 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통합된 그런 그 친환경 건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건축과의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속 가능한 부분은 건축과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전문 부서로서 좀 더 혁신적인 어떤 그 더 나은 친환경 건축물을 위해서 한번 다른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설계팀 쪽으로도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기능과 그리고 그 사용을 넘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몇 번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원래 교육 대상자가 5명이었는데 2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을 안 한 3명 중에 2명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후로 우리는 1년 동안 약 한 16개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요 세파이라만을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잘 썼어요. 뭐 에너지도 분석하고 비용도 분석하고 많이 썼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 우리 정릉회 측에서 그 수행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사례로 배치 및 매스 대안별 분석을 통한 성능 향상 전략 수립.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매스 안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냐 하는 요 전략 수립에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창면적 비, 유리 사양 대안별, 뭐 자연 채광, 에너지 사용량, 비용 분석. 지금 보시는 예시가 이게 6개밖에 없는데 실제로 한 16개 정도를 했고요. 16개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하게 되려면 거의 토 나오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3시간 정도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거 세파이라 하면은 금방 끝나는데 분석 빨리 되는 거 아니냐? 예, 분석은 빨리 되는데요. 보고서 만드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음으로는 리모델링 건물의 단위 모듈의 성능 기반 외피 결정. 예, 보신 것처럼 일단 리모델링 건물의 원안을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 분석을 통해서 아, 이게 어떤 취약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취약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한 대안을 설정을 하고 성능을 입혀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최적의 안을 선정을 한 과정입니다. 사실 이 리모델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배치나 뭐 향이나 매스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수의 변수들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굉장히 요 세파이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분석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천장 사양 변경에 따른 에너지 ROI 분석. 예, 우리가 천장 사양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공간을 모델링을 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1차 분석을 수행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 에너지 플러스를 사용해서 상세 비용 분석을 했습니다. 아, 예, 5분 알겠습니다. 예, 5분 내로 끝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 세파이라에 대한 활용은 그 건물 전체에만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에 따라서 뭐 일부 공간 아니면은 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젝트예요. 이거 이제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먼저 그 건물 코어 위치에 따른 환경 및 에너지 성능 분석을 수행을 했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코어 위치를 잡았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별로 어떤 인면 디자인 전략을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상하죠. 아까 앞에까지는 뭐 한 2시간, 3시간이면 했는데 15시간이 걸렸어요.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분석 안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건축가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건축가가 분석을 직접 수행을 하고 저는 그 약간의 코멘트 정도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간의 도움만을 줬던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정림건축에서 세파이라를 건축가들이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확대를 시키고 그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림건축은 항상 그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 이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서스테이너블 리뷰를 확대를 하고 미니멈 IDP 좀 이렇게 어떤 혁신적인 그런 장치나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거는 저 2018년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뭐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서스테인 아키텍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같은 그 전문 부서가 아니라 그 건축가 모두 설계 초기 단계에서 성능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거를 어떤 전략으로 개선을 할지를 머릿속에 두고 이거를 그 건물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이 되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 제도를 시행을 할지는 저도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2017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세파이라를 활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것 좀 이렇게 항상 어디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역시도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거에 아니고요. 이미 건축이 생겨났을 때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운막에 살 때부터 일단 기후를 이해해야 됐고 기후를 극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중심에는 패시브 디자인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 기술은 우리 건축에 어떤 자유를 부여해 줬어요. 이거는 그 환경 오염을 발생시켰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건축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건축가들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항상 문제는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어떤 것을 얼만큼 적용을 했느냐를 그 친환경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의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나가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직까지 어떤 지속 가능한 건축, 성능 중심 디자인에 대한 그건 어렵다. 그거는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진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런 인식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능 중심 디자인 그리고 친환경 디자인은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입니다. 성능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항상 우리 건물이 갖는 성능적인 단점을 생각하고 이걸 디자인과 조화를 시킨다는 것이고요. 디자인과 성능은 늘 함께 가야지 어떤 것이 먼저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파이라 어느 정도 이게 유용한 툴이에요. 이게 유용한 툴이고요. 아마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의 설계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더 창의적인 디자인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